자,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이 월요일인 1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주차 수업이죠. 5월 25일이 월요일인 주가 되겠습니다. 자, 11주, 12주, 13주하고 14주 차는 뭐 기출문제라든지 그죠? 안 그러면 전체 뭡니까?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주 차니까 아마 시험은 그죠?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치러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15주 차가 다 돼가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7장 보겠습니다. 포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밝혀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통계를 하는 목적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전체를 알 수 없지만은 전체의 뭡니까 자료를 뽑아서 전체의 어떤 뭡니까 그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론입니다. 이걸 이제 통계적 추론이라고 그죠? 통계적 추론입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 모집단을 이제 추정하는 거죠.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증이 있습니다. 추정과 가설 검증이 있고 추정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7장에서 설명하고 가설 검증은 그죠? 8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점 추정하고 구간 추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추정은 그죠? 구간 추정입니다. 점 추정은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구간 추정은 모수란 게 평균도 되겠죠. 평균 또는 모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떤 범위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뭐 99%, 뭐 그죠? 95% 이런 신뢰 구간이 이제 그죠?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자, 추정량과 추정치 그리고 표변 통계량입니다. 추정량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이나 함수를 말하며 추정치는 추정량이라는 공식에 실제 표본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값을 이야기합니다. 표본 통계량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평균, 표본 분산을 주로 이제 S를 명령을 쓰는 거죠. 모수는 뭡니까? 모수에는 주로 그죠? 평균을 요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모수의 평균 분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위에 이제 표본은 S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거. 점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점 추정은 오직 하나의 값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량으로서는 표본 평균, 표본 중앙값, 표본 최빈값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량 중에서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격은 여러가지 추정량 중에서 바람직한 추정량에 대해서는 비편향성, 불편성, 편이 없다. 불이 아니 불자니까 편향된 게 없다는 거죠. 불편성 또는 비편향성, 효율성, 그 다음에 일치성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불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성은 편의가 없다, 즉 편차가 없다. 편차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딴 뜻으로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하고 같으면 그 추정량에서 기대값이 모수를 추정해야 되는데 같으면 불편성을 만족하는 것이고 즉 편의가 없다는 거죠.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성이라는 것은 편의가 없다니까 즉 뭐가 됩니까? 일치한다는 것과 같은 면이죠. 그죠? 일치. 만족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정량을
불편 추정량, 비편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 편의가 없는 추정량은 표변 평균과 표본 분산을 될 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모수죠, 모수. 모수고 요거는 뭡니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요거는 뭡니까? 표본 분산이죠. 모수의 평균이고 모수의 표본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입니다. 모수의 평균, 모수의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모수의 평균 분산이 표본 평균에 하고 표본 분산하고 똑같을 때 일치하는 거죠. 즉 편항이 없죠. 불편, 편의성이 없죠. 그래서 불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편 추정량은 이 모수가 그죠? 일치하는 경우죠. 불편, 편의가 없다. 그죠? 편향됨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편의 추정량이죠. 이거는 뭡니까? 요 중간으로부터 이만큼 편의가 생겼죠. 편의가 생겨서 편의 추정량의 분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편성은 그죠? 똑같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편의가 없다.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 일치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은 추정량이 불편성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불편성을 만족합 즉 일치되죠. 편의가 없다 하더라도 분산이 크다면 편의가 추정량보다 더 낫다 할 수는 없죠. 분산이 크단 말은 뭡니까? 중간으로부터 그죠? 이렇게 벌어진 정도죠. 그죠? 그래서 효율성은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 갖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거로부터 그죠? 요만큼의 뭐가 생겼습니까? 분산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분산이 작은 경우 그죠?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치성. 일치성은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정량이 모수의 일치함을, 여기 일치성은 이제 자료를 많이 그죠? 즉 표본할 때 표본의 자료가 크면 클수록 실제 모수하고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 평균과 같아지는 일치성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니까 그 100% 하게 되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본과 표본 자료하고 그죠? 모수는 뭐가 됩니까? 요 차이는 뭐만 차이 납니까? 그 표본의 크기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하게 되면은 이 모수에 가까워야 된다는 일치성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추정량의 성격은 비편항성입니다. 이렇게 그 중심에 그죠? 딱 편의없이 그대로 일치되는 것들. 그러니까 효율성은 편차가 적게 되는 것. 일치성은 뭐가 됩니까? 자료가 크면 클수록 원래 모수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추정의 예와 단점, 점 추정의 보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1,500명의 표본을 뽑아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32만 5천원이라는 결론이 얻었습니다. 그럼 이 표본 평균은 뭡니까? 실제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하고 편차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모집단은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의 월 평균 생활비죠. 이건 실제 우리가 조사하기 힘들겠죠. 표본은 대학생 1,500명의 월 평균 생활비. 표본 평균이 얼마입니까? 32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점 추정의 결과 표본 평균은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의 성질을 갖는 추정량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월 생활비는 이건일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점 추정은 추정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정보를 묻지 못합니다. 자, 위에서 구한 32만 원이 뭡니까?
일 것이로 추정하지만은 이 신뢰도는 모르죠. 얼만큼 너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거죠. 이에서 점 추정의 추정량을 표본 평균을 사용할 경우 앞의 조사와 다른 표본을 선택한다면 추정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분산의 정보도 없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점 추정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이용한 점 추정에서 모집단 평균, 표본 평균 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오직 하나의 값을 모수로 추정한다면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이 모집단 평균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구간 추정이다.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실제 값이 그죠? 구간 안에 그죠? 얼마나 가까운 구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 정말 이 구간을 갖다 우리가 신뢰도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 구간 추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이 더 뭡니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절에 모집단의 평균이 그죠? 있을 만한 구간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측해야 되는 거죠. 추측해야 되는데 이 평균이 있을 만한 구간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에 몇 퍼센트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구간 중에서 90개가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한다면 신뢰도가 뭐가 됩니까? 90%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제 많은 구간 중에서 포함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집단의 크기가 크므로 모집단의 정확한 모평을 알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이래야 우리가 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통계조사 목적. 통계조사 1은 A대학 경영학과 학생들의 평균 키. 모집단은 A대학 경영학과 학생 전체의 키. 우리나라 대학생 평균의 키.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의 키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조사 1의 경우 모집단의 크기는 A대학 경영학과. 자, 이런 경우 통계조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1에서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한 표본 평균과 일치할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A대학 경영학과 평균 학생의 평균 키, A대학 경영학과 학생 전체의 키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경우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크기는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가 되므로 이를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은 뭐 전체 다 조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되므로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표본을 선택해야 하는데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보다도 적을 것이므로 표본을 선택하여 얻게 될 표본 평균은 실제 평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러한 차이, 즉 실제 평균하고 이거의 차이를 표본 오차 또는 추정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한데 그 추정에 실제 값하고 오차가 생기겠죠. 그것을 표본 오차, 추정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표본 오차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일치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을 이용한다면 필연적으로 표본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면, 그죠?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면 전체 크기에 가깝게 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표본 오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00입니다. 이럴 때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표본 오차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가 약 300만 명이나 가정하면 표본의 크기가 7,000명이나 하더라도 그죠? 실제하고는 다르죠. 즉 말해서 오차가 생긴다는 거죠.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간 추정은 점 추정과 달리 모수가 포함될 것이라 기대하는 범위를 설정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은 다음과 같이 U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U가 L하고 U 범위 사이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 L을 뭐라 하냐니까 구간의 하한값, U를 구간의 상한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U가 이게 모수죠? 모수고 구간의 하한값, 구간의 상한값이 있겠죠. 상한값이 있으면은 있을 때는 그죠? 알파를 이용하여 알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알파에다 1 빼기 알파를 해서 100을 곱해줍니다. 이거를 뭡니까? 퍼센트 이렇게 몇 퍼센트 신뢰 수준이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고 이 알파에 대해서 2분의 알파를 해가지고 그죠? 곱해준 것을 곱해줬을 때 요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를 이용하여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낸 것으로 이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를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알파를 크기를 0.05를 사용한다면 신뢰 수준은 1 빼기 0.05니까 95%가 되고 이때 L과 U 사이의 구간을 모집단 평균 U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라는 이야기는 그죠? 요 알파가 뭡니까? 알파가 0.05일 때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그 0.05를 해보면 1 빼기 0.05에서 100 해주면 9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뢰 구간이라 합니다. 알파는 오차 확률로 표본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표본 오차를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실 때는 신뢰 수준이 뭐 99% 그러면 99% 그러면 신뢰 수준이 뭡니까? 95% 그러면 이게 95%라고 그렇게 하면 1 빼기 95회가 그죠? 이 0.05죠. 요거 두 개 합이 뭐가 됩니까? 요거 두 개 합이 0.5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으로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95%일 때 이러한 그래프를 항상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신뢰 구간이다. 그래서 요것을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이야기는 U를 포함하는 뭡니까? 100개의 구간이 있는데 100개 중에서 95개가 U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 추정과 마찬가지로 구간 추정 역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L과 U를 추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L과 U가 먼저 추정되게 됩니다. L과 U를 먼저 추정한 다음에 그죠? 이러한 식에 대해서 0.95라고 한다는 것은 모집단 평균 U가 L과 U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된다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죠. 구간 U를 포함하는 구간이 100개 중에서 95개가 포함된 거죠. 구간 L과 U가 모집단 평균 U를 포함해야 될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95%다. 즉 바꿔 이야기했을 말입니다. U를 포함하는 구간이 그죠? 100개 중에서 95개가 100개 중에서
95개가 U를 포함한다. 이 의미가 그죠?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간 추정해서 여기에서 95%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 집단의 표준 편차, 모 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실제로 알고 있을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고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모 집단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 x 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은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은 이게 뭡니까? 30개보다 크다겠죠? 자, 크다면은 우리가 배웠죠?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에서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아는 경우, 요거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이때 표본 평균은 T 분포를 따르게 되며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를 이용하여 신뢰 구간을 추정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이것도 뭡니까? 충분히 크다면 T 분포는 정규 분포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이거 대신 표본 편차 이거를 사용한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 집단이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모 집단이 표준 편차를 정균포를 따른다면은 표본 평균도 정균포를 따르지만은 모 집단이 정균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충분히 크다면은 중심구간 정리해서 정균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경우 일반적이죠.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가 아닌 T분포를 따르고 자료가 충분히 크다면은 뭡니까? 이 T분포도 뭐에 가까이 갑니까? 정규분포에 근접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용할 수 있고 그때 표준 편차는 편차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 대신에 뭐를 사용합니까? 표본으로부터 뽑은 표준 편차 이거를 이용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7.1에 자, 모 집단이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의 구간 추정입니다. 자,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알고 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표본이 30보다도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은 뭐가 됩니까? U에다가 N에다가 시그마의 제곱이죠.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 대신에 요 분산은 뭐가 됩니까?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키면은 Z는 자, 요거를 써야 됩니다. 요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분의 X바 빼기 U에서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요거를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모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죠. 모 집단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은 자, 뭐랬습니까? 중심극한 정리에서 X가
뭡니까? 중간극한 정리에서 대표변할 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표준을 시켜주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빼기 u는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죠. 충분히 크다면 중심과 정리해서 표변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거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죠? 정규분포. 근데 모양은 모르죠. 근데 이 모양은 모릅니다. 왼쪽처럼 이 모양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모릅니다. 그 대신에 이걸 뭡니까?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Z는 같은 식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소포분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30개보다 작다면 어찌 됩니까? 작다면은 모집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X는 이걸 따르고 시그마의 제곱이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걸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대표변일 때는 중심극한 정리죠.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 아닙니까? 그죠? 다른데 이 경우는 뭡니까? 중심극한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중심극한 정리가 안 됩니다.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비모수적 방법을 동함으로 우리 요 과정에서는 지금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쪽에 가면 그죠?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그죠?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이거 좀 알고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표본이 대표변일 때는 정규분포를 다 따라갑니다. 근데 소표변일 때는 뭡니까? 모집단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우리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죠? 모집단 평균 U에 대한 구간 추정은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맞죠? 상관없이 따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되겠습니다. 그죠? 상관없이 대표변이든 소표변 관계없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경우죠. 그죠? 이해합니다. 표변의 크기 n이 표변 평균 이것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추정하려는 L과 U 값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 따르면은 여기 뭡니까? 이 정규분포죠. 뭐가 되고 L은 적당한 값, U는 적당한 값. 이 LU를 나중에 구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만약에 95%라 해버리면 알파가 0.05인 경우죠. 0.0인 경우로 L과 L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좌측 부분의 면적 0.475, 우측 부분의 면적 0.475의 합이 0.95가 되는 ZL과 ZU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입니까? 95%니까. 그죠? 그러니까 0. 좌측 부분의 면적 여기 0.475. 이것도 0.475. 그럼 0. 이게 0. 얼마입니까? 5하니까 2호 10에다가 1호 15에다가 9, 95%가 되겠죠. 95%. 그러니까 95%, 여기 95%죠. 95%니까, 여기 95%니까, 요 값이 뭐가 됩니까? 그림, 75. 잘못됐다, 그죠? 밑에 있네, 그죠?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죠? 여기 뭡니까? 95니까 반이니까 0.475, 0.475.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0.475, 0.475가 되는 이 Z의 L 값을 찾고 Z의 U 값을 찾아서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부록에 보시면은 0.475가 되는 데가 그죠? 약 마이너스 1.96, 1.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0.05라면은 1 빼기 알파면 0.95죠. 그러면 0.9를 두 등분하기 여기 합해서 여기가 0.9 아닙니까?
0.9를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면 0.475죠. 그래서 여기 0.475, 0.475. 그러니까 0.475가 되게 하는 우리가 뒤에 부록이 뭐가 됩니까? 요거 사이에 값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1.96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95%이면은 표준정견부에서 그죠? 요 값이 1.9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칭이니까 여기 뭡니까? 마이너스 1.96 이렇게 차이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만약에 신뢰도가 주어지면은 그 신뢰도로부터 뭡니까? 요 끝값을 여기 그죠? 먼저 찾아주는 그 방법이 우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찾는 방법은 뭐랬습니까? 뒤에 표 있죠? 요거를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표준 정규모로 바꿔야 되겠죠. 표준 정규모를 바꾸고 그 안에서 뒤에 부록을 찾죠. 부록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서 요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면은 결국은 뭡니까?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확률이 0.95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ZL을 구하기 위해서 346페이지에 표준정규분포를 참고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았더라면 이제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표준정규분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이제 부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P가 1.96일 때 1.96에서 1-0.5 해야 됩니다. 0.5. 이 알파, 여기 알파 값이죠. 알파 값이. 그러면 0.95. 즉, 이게 뭐가 됩니까? 95%에 해당되겠죠. 자, 이때 이제 뭡니까? 사용하는 게 표준화죠. 만약에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위의 값을 이렇게, 그죠? 표준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표준화를 다시 뭡니까? 원래 값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Z 값이 주어지면 원래 가져가기 위해서 이 값을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시켜주면은, 이렇게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요 위에 요 값에서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루트 이거분의 x 빼기 u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넘겨주면은 결국 u 모양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모양은 이렇게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씩 요거 꼭 이 식을 꼭 암기하세요. 이렇게 암기. 요 자주 나옵니다. 암기. 뒤에 가면 8장에서 나옵니다. 암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x에다가 요만큼 u, x에다가 요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u를 중심으로 그죠? x바하고는 요만큼의 오차가 이제 생겨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u로 바꾸는 거죠. 요거는 표준이고 여기 이제 뭡니까? 정규 분포가 되겠죠. 정규 분포로 바꾸면 이제 뭐가 여기 u가 되고 요 왼쪽 값이 뭐가 됩니까? 이제 왼쪽 값이 x 빼기 식을 외워야 됩니다. x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 아까 1.96 어떻게 구한 거 표시 기억나죠? 이렇게 여기서 1.96입니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표준 편차가 되죠. 표준 편차.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주면은 이제 요 그림 표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렇게 바꿔서 그죠? 정규 분포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정규에서 그죠? 분포로 바꾸고 이 면적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외워야 되겠죠. x바 빼기 이만큼에 그죠? 오차가 그죠?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x바 빼기 이만큼이 오차지면 u 간격이죠. u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요까지 간격이 마이너스 1.96 루트 n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다르게 쓰면 어찌 됩니까? 다르게 쓰면 6 빼기 x 바가 뭐보다 작게 나갔습니까?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 빼기 6 오차하고 이거는 실제 모수의 평균이죠. 이건 오차죠. 이 차이가 이만큼의 간격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 자, 실내 구간 95%, 이제 이게 이제 90%가 될 수도 있고, 99%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에서 추정한 모집단 평균의 실내 구간 L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P는 L에서 U까지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그죠? 자, 그러면 100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이 알파가 0.05란 말이죠. 95%. 그 다음에 왼쪽은 뭐가 됩니까? 여기 실내 오차죠. 그래서 x바 빼기 1.96 루트 n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에다가 1.96 루트 n의 시그마가 되겠죠. 1.96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1.96은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그죠? 구한 거죠. z의 뭐가 됩니까? l 값 또는 z의 뭐가 됩니까? u 값이 그죠? 이렇게 여기 u 값이 1.96이고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96입니다. 그래서 z가 붙은 것은 표준 정규분포고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식을 꼭 암기해야 됩니다. 꼭 암기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주의는 그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네. 그죠? 시간이 36분입니다. 그죠? 이제 요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요 주의를 설명하고 12주에 그죠? 강의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주 6월달에 되겠네요. 그죠? 자, 6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